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 열차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저도 막장 드라마 한 편은 가뿐하게 찍고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했던 결혼이기에 이혼 같은 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정은 혼자서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어찌되었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애쓰던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이혼했다고 하면 안쓰러운 표정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거슬리긴 하지만 그 정도야 이젠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하고 넘길 만큼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남편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처음 만난 것도 제가 혼자 살 집을 알아보다 만난 것이었는데요. 처음부터 관심을 보이던 남편이 먼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연락이 왔고 1년이란 시간 동안 꾸준히 애정 공세를 보이던 남편과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또 3년의 만남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5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전까진 심하지 않았는데 5년 차가 되니 시댁에서 아이를 가지라는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에게 병원을 권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 병원? 무슨 병원? 어디 아파? 아니, 우리 임신 말이야. 5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연 임신이 안 되니까 솔직히 나 불안해.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도움도 받자. 에이,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다 때가 되면 생기겠지. 그리고 나 요즘 바쁜 거 몰라? 고객 만나러 다닌다고 정신없는데 예약 시간 맞춰서 병원을 어떻게 가? 난 전화가 오면 바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나 진짜 불안하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도 슬슬 애 이야기 꺼내시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차라리 시간 내서 병원 한번 다녀오면 할 말도 있고 좋잖아. 다음에 시간 맞춰서 가자. 요즘은 나 진짜 바빠서 안 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나 나나 몸 건강한데 기다리다 보면 생기겠지.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어.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다고 하잖아.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병원은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당신 시간 날 때 말해줘. 제 마음도 모르고 바쁘다며 거절하는 남편에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바쁜 남편이었기에 더 우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에게도 잘 말해주겠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말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시모가 매일같이 찾아와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싸우는 걸 싫어하던 성격이라 시모가 찾아와 무슨 소리를 하든 좋은 말로 둘러대며 돌려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시모는 제 신경을 끈질기게 긁어대더군요. 너 이대로 애도 없이 살 작정인 게야?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소식 한 번이 없어? 그러게요. 저도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르겠어요.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소식이 없네요. 너 몸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니?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딱 그런 눈초리 있잖아요. 내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모든 문제는 너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눈초리요. 기분이 확 나빠졌지만 여기까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려와 걱정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매년 건강검진 받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니? 내가 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손주 문제로 이렇게 속을 썩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혹시 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이요? 몸에 이상이 있는데 없다고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애가 안 들어설 리가 없지 않니?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속이겠어요? 어차피 들통날 건데.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계속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니? 아니, 너희 친정엄마는 도대체 뭐 한다니? 이렇게 애가 들어서지 않으면 약이라도 사 먹이든가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든가. 딸 자식이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게 생겼는데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무심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나였으면 지금쯤 죄지었단 마음에 밥도 안 넘어갈 것 같구먼. 사돈은 태연해도 너무 태연하구나. 이때부터 시모는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말로만 듣던 친정 타령을 실제로 듣게 되니 그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 정작 답답한 사람은 저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만한 게 친정이라고 저렇게 말하니 폭발하고 말았네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했다고 이러니? 친정엄마 이야기요. 다른 건 몰라도 친정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절대로 못 참아요. 저희가 애를 못 가지는 건데 왜 엄마가 어머님께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 엄마요. 철마다 그이랑 제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주세요. 어머님께 그런 말까지 들을 만큼 저희한테 무심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소리를 질러?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네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도 봐라. 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또 네 친정엄마를 들먹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아니요. 전 그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설사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한들 친정은 들먹이지 마세요. 저도 기분 나쁘다고요. 네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내가 안 해야 하니? 난 싫은데. 난 네 시어머니고 네가 뭐라고 하든 내 할 말은 다 할 테니 그런 줄 알거라.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저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너 지금 나한테 선전포고라도 하니? 어머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 아시죠?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데 저라고 언제까지 좋은 말로 받아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말만 듣고 싶으시면 어머님도 좋은 말만 해주세요. 지금 너 하는 꼴만 봐도 네 친정 수준을 알겠구나. 얼마나 평소에 딸 자식 교육을 엉망으로 시켰으면 어른한테 이따위로 굴 수 있는 건지. 굳이 보지 않아도 내 잘 알겠다. 그쯤 되니 사람이 아닌 벽을 보고 대화를 하는 기분이더군요. 아니, 허공에 대고 돌아오는 메아리랑 대화를 해도 그것보단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입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너 지금 날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네. 무슨 말이 통해야 대화라도 해볼 텐데 어머님은 제가 뭐라고 하든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더는 할 이야기도 없고 들을 말도 없으니까 이만 가세요. 그렇게 시모를 내쫓다시피 보내버렸고 못 간다고 난동이라도 부릴 줄 알았던 시모는 생각보다 쉽게 돌아가더군요. 그때 그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시모가 그냥 순순히 돌아간 건 다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게 몇 배로 부풀려 고자질하는 짓이었죠.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를 내쫓았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님이 그래? 나한테 내쫓겼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더라.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갑자기 화내면서 나가라고 했다면서? 내가 장모님한테 그렇게 굴면 당신은 기분 좋겠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 드라마에서나 보던 엄마 말만 믿는 바보가 저희 집에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게 뭐든 다 사실이다 라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몰아붙이더라고요. 사람 말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걸 몰라? 어머님이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임신 이야기 또 꺼내면서 이번에 우리 친정 이야기까지 하더라. 내가 이렇게 애가 안 생기는데 우리 엄마는 무심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왜 아무 행동도 안 하냐고 말이야. 왜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우리 문제일 뿐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 꺼내지 않도록 잘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어머님이 또 저러시는 건데? 그게 깜빡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있잖아. 당신이 뭐라고 했든 안 했든 어머님이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난 앞으로도 어머님이 친정까지 들먹이면서 이러시면 오늘처럼 똑같이 가라고 할 거야. 난 몇 번을 생각해도 그런 말까지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그런 말까지 했겠지. 그냥 어른이 속상해서 하는 말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굴어야 속이 편하겠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똑같이 구는 거야. 나 속상해지라고 가장 못된 말을 꺼내놓은 거잖아. 진짜 말이 전혀 안 통하는구나. 당신 이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이었어? 당신이야말로. 하여튼 어머님한테 전해. 그런 식으로 굴지만 않는다면 나도 얼마든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착한 천사 며느리 돼줄 수 있으니 그 입단속이나 잘하시라고. 8년을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싸운 일은 처음이었어요. 할 말은 다 했지만 왜인지 찝찝하더라고요. 잘못한 건 없는데 잘못한 듯한 그런 기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그런 기분을 날려주려는 건지 시모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전한 것인지 전날 남편이 지어 보이던 그 표정을 똑같이 하고선 말이에요. 너 내 아들한테도 화내면서 뭐라고 그랬다면서? 요즘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시집와서 애 하나 못 낳는 것이 어디 남편한테 큰 소리를 쳐? 시모가 한번 입을 열었을 뿐인데 미안한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절대로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만이 가득 찼어요. 아기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가지고 싶어도 어머님 아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아들 핑계를 대겠다 이거야? 핑계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자연 임신이 힘드니까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한사코 싫다고 난리라고요. 거기에다 날마다 바쁘다고 새벽에서나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애를 만드나요? 그렇게 손주가 가지고 싶으시면 저 말고 어머님 아들한테 말하라고요. 그걸 왜 내 아들 탓을 하니? 그게 다 네가 집에서 제대로 남편 보필을 못하니까 남자가 밖으로 놔두는 건 모르니? 하다 남편이 늦는 것도 제 탓이 되는 걸 보며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죄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네요. 당신이 대답해봐. 우리 안 들어서는 게 다 나 때문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봐. 지금 집에 어머님 또 오셨는데 당신이 매일 바빠서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당신을 보필 못해서 당신이 밖으로 놔두는 거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대답해봐. 당신 일 바빠서 새벽에 들어오는 것도 내 탓,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것도 다 내 탓이냐고. 그렇게 언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고 남편의 대답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어요. 오빠, 빨간불. 얼른 차 세워. 오,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외마디 대답과 함께 끊겨버린 전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남편에겐 여동생이 없었고 사무실에도 또한 여자 직원은 없었어요. 남편에게 오빠라고 할 만한 여자는 제가 알기론 없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오빠라니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오가더라고요. 충분히 머리가 복잡한데 시모까지 옆에서 한몫하기 시작했죠. 내 아들이 뭐라고 그러니? 다 네 잘못이라고 하지? 네 표정을 보아하니 굳이 대답 같은 건 듣지 않아도 알겠다마는 그러게 무슨 좋은 소리 듣겠다고 전화까지 해서는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좀 가세요. 뭐? 너 지금 날 또 내쫓겠단 말이니? 지금은 그냥 권하는 거지만 제가 좋은 말로 권할 때 안 가면 아마 내쫓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의 차려서 가달라고 할 때 어머님 두 발로 나가주세요. 이게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 보기를 뭐로 보는 거야? 내가 네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인 줄 알아? 네가 이러니까 네 친정 부모님들이 욕먹는 거야. 알아? 제가 잘하나 안 하나 저희 부모님 욕할 거 다 아니까 그냥 좀 가세요. 제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시모는 제 손에 쫓겨나게 되었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봐도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서재, 노트북 등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살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점점 더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놈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나 들어오던 남편놈이 그날따라 8시도 되기 전에 들어오더군요.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수상했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으면 다시 전화해서 무슨 상황인지 설명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아, 그거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닌 게 아니던데? 지금 혹시 내가 뭘 어디까지 들었나 싶어서 떠보는 거면 그만둬. 오빠 빨간불! 다 들었으니까 얼른 상황 설명이나 해. 별거 아니었단 그딴 말 집어치우고. 당신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 본데 나보고 오빠라고 하던 게 아니었어. 당신이 전화했을 때 고객이랑 같이 있었어. 신혼부부였는데 그 예비신랑이 자기 차 타고 다니고 싶다고 하길래 고객 차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라 예비신부가 놀라서 자기 신랑한테 소리 질렀던 거야. 갑자기 빨간불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나도 놀라서 전화 끊고 상황을 봤던 거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도 마. 아, 그래? 정말 그게 다야? 그럼. 또 혼자 오해하고 머릿속으로 드라마 한 편 찍은 눈치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나 믿어. 전화통화 속에서 남편을 제외한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은 제 눈빛이 부담스러웠는지 급하게 말을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뭘 그렇게 봐? 아, 맞다. 당신 오늘도 우리 엄마 내쫓았다며? 우리 엄마 오늘도 또 울더라. 어머님은 내 앞에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것처럼 구시면서 당신 앞에선 18살 소녀가 따로 없는가 보네? 내가 왜 쫓아냈겠어? 당신 엄마가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으니 내가 내쫓기까지 했겠지. 왜 뻔한 걸 물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운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봐. 나하고 사이좋게 지낼 생각 없냐고 말이야. 혹시나 그럴 생각 있으면 찾아와서 시비 걸지 말고 친정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전해줄래? 어머님이 그 2가지만 하지 않아도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텐데 말이야. 당신이 이따위로 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이 먼저 좀 살갑게 굴어주면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그런 말까지 하겠냐? 내가 살갑게 굴든 말든 어머님은 늘 한결같이 날 못 괴롭혀서 안달이셨어. 자세히 알고서 나한테 따지고 들어. 무조건 어머님 곡소리에 넘어가서 이러지 말고. 나는 입이 없어서 당신한테 아무 말 안 하는 줄 알아?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무슨 할 말이 또 있는데? 이미 원하는 대로 시어머니까지 다 내쫓고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건 어머님이 더는 우리 집에 발걸음도 안 하는 거야. 말 나온 김에 당신한테 부탁 좀 하자. 어머님한테 앞으로는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좀 전해줘.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진심이니까 이번엔 똑바로 전해. 알겠어? 이 집이 당신 집만 되는 줄 알아? 내 집도 된다고. 내 집에서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하겠다는 거야? 내 집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어머님이 정 오고 싶으면 나는 없고 당신만 있을 때 오라고 해. 그러면 되겠네. 이제 불만 없지? 어느새 시모 이야기만 나오면 자동으로 싸우게 되었고 남편이나 저나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싸움이 계속될수록 서로의 바닥만 드러내는 싸움만이 반복됐고 점점 더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죠.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모도 참 대단하더군요. 하루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열어주지도 않는 곳에 어찌나 끈질기게 찾아오는지 일도 되지 않는 지경이었어요. 결국 더러운 똥을 피하기로 했고 나가서 일할 사무실을 알아보게 되었죠. 남편에게 말하면 쉽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워낙 사이가 좋지 않으니 말도 꺼내기 싫더라고요. 그까짓 복비가 들더라도 남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소개받았고 여러 사무실을 돌아보며 고민을 하고 있었죠.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다 중개사분 차를 타고 물건을 보러 다니곤 하잖아요. 저 역시 중개사의 차를 타고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통화를 좀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중개일 때문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말하자마자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통화 내용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 나 손님 태우고 있어. 무슨 일이야? 뭐? 설마. 그놈 말하는 거 맞지? 대단하다, 대단해. 그저께는 여자랑 웬 술집에 있더니 이번에 또 여자가 바뀌었다고? 와, 또 20대야? 하긴 원룸 알아보는 애들이 거의 젊은 애들이니까 꼬시기도 쉽겠지. 그런데 결혼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딴 짓을 하고 다니냐? 하여튼 그놈은 여자 문제로 유명하다니까. 오죽했으면 다른 동네에도 그 번호 아냐고 물어보더라.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고. 하여튼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나중에 연락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남편이 일하는 지역 내에서는 어디 부동산이 아닌 차량 번호로 중개사를 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중개사분이 혀를 내두르며 욕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제 남편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자 홀리고 다니기로 유명하다던 그 차량 번호가 제 남편 차 번호와 같았으니까요. 실수로 어쩌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이 소문이 날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니 충격이 크더라고요. 아무리 자주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그때까진 남편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시모와 임신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으니 그 배신감도 크게 들었고요. 중개사분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제 인생을 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남편을 대하며 지냈습니다. 저도 그 고역 같은 시간을 군말 없이 보내는데 남편 놈은 저보다 더 고역 같았는지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혼해.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남편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진 못할 것이고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대며 이혼하자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 이혼하고 싶은 건 잘 알겠고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는 이유나 좀 들어보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요즘 우리 사이도 안 좋았잖아. 날마다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서로 화해할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맞지.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이유가 뭔지 뻔히 알면서 당신이 해결할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싸웠단 걸 아직도 몰라? 이유? 뭐? 우리 엄마 이야기하는 거야 또? 당신도 지겹지? 나도 지겨워. 당신 엄마가 선 넘을 때마다 당신이 당신 엄마 편만 들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싸우는 일은 없었어. 기억 안 나? 어머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고 난 뒤부터 우리 싸우기 시작한 거.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구는 여자랑 살고 싶겠어? 아, 그래서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요즘엔 당신 엄마랑 부딪히는 일도 당신이랑 싸우는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나한테는 말 못할 그런 이유 말이야.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 당신은 갑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오래 고민하고 한 이야기니까 이혼해. 당신이 붙잡는다고 해도 난 당신이랑 살 생각 없어. 소송이라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당신이 소송 건다고 해도 이혼은 할 수가 없어. 당신이 잘못한 게 왜 없어? 시어머니를 무시했는데.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무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되겠지. 그런데 법원 가서 우리가 있었던 일 말하면 할 만한 일을 했다고 다들 말할 거야. 그래서 나랑 이혼 못 해주겠다는 이 뜻이야?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라도 하게?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현실을 말해준 것뿐이야. 나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있어봤자 뭐해. 그래, 하자 이혼. 정성껏 준비했을 이혼 사유도 잘 들었고 100% 외도 증거가 있을 거라 확신했기에 저 역시 이혼은 하자고 했네요. 남편은 제가 좀 더 격하게 난리라도 피울 것이라 생각했는지 순순히 이혼하자고 하자 놀란 눈치더라고요. 남편이 멍하니 있는 사이 남편의 짐을 싸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짐.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나가라면 당신이 나가. 지금 이혼 급한 사람이 나야? 당신이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 기분 나쁘게 해서 당신한테 이로울 게 있다고 생각해? 그니까 내가 이 집에서 안 나가면 이혼을 안 하겠단 이 말이야? 말귀 잘 알아듣네.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이때까진 왜 그랬대? 하여튼 이 짐 가지고 지금 나가면 나도 이혼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거고 그거 아니면 당신이 말한 대로 구질구질하게 굴 거니까 당신이 선택해. 남편 놈은 그 와중에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전 그저 그 상황을 즐기며 남편을 관찰했고 고민을 마친 남편은 짐을 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은 내가 나갈 테니까 이혼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난 당신이랑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집까지 나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서둘러 준비해서 이혼해 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며칠 뒤 왜 남편의 입에서 이혼 소리가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모르고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지금 만나는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아는 상태에서 임신까지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다정하게 산부인과를 오가는 사진도 받아보게 되었죠. 한동안 집에도 오지 않고 조용하던 시모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나 보더군요. 상간녀와 왕래하고 지내며 임신한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사진마다 시모의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을 안 터군요. 배신감이 느껴졌냐고요? 아니요. 저딴 인간들에게 배신감이라는 감정조차 사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본격적인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시댁의 상간녀까지 다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성미도 급한 세 사람은 일찌감치 아기용품을 한가득 사두고 하하호호 웃음꽃이 폈더군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를 보고 당황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 사람은 저를 보고도 표정의 변화조차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남들이 보면 이미 이혼하고 재혼까지 마친 상태로 알 정도였죠. 어머, 오빠. 저 여자가 오빠랑 같이 살던 여자 맞지? 맞아. 자기는 쳐다도 보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무섭긴 하다. 그러게, 이렇게 잘난 남편을 가졌으면 잘 관수했어야지. 이제 와서 저렇게 쳐다보면 뭐가 달라지나?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주세요. 숨기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인지 자랑스럽게도 임신 사실을 밝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 놀랍지도 않았지만 상간녀의 태도엔 화가 나긴 하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모도 남편도 한마디씩 보태더라고요. 우리 아들 때문에 임신 안 된다고 헛소리나 해대더니 우리 아가 보거라. 이렇게 애를 가졌지 않니?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서 누구 탓을 하는 거야? 다 보고 들었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혼부터 해줘. 나 빨리 아기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책임? 지금 책임이라고 했니? 네 입에서 책임이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뭐 좋을 대로 해. 그런데 너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은 있니? 네 엄마, 네 아기 가진 저 여자, 그리고 너까지. 나한테 위자료 다 줘야 할 텐데 그걸 감당할 능력이 될지 모르겠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상간녀가 비웃음을 날리며 입을 열더라고요. 아, 그깟 위자료 얼마나 된다고.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능력. 자기 능력 좋겠다. 집안 빵빵하겠다. 그깟 위자료쯤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그쪽 걱정이나 하세요. 상간녀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하마터면 소리내서 웃을 뻔했습니다. 이 얼마나 웃긴 착각인가요? 상간녀는 남편의 능력이 아주 출중하며 집안 역시 부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더라고요.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할부가 많이 남았고 겉보기엔 좋아 보이는 시댁도 월세집이란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하긴 젊은 여자애가 뭐가 모자라서 저딴 남자를 만났겠나 했더니 정신 모자란 어린 것이 겉모습에 홀려 불륜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능력? 집안? 아, 그래서 유부남을 만난 거였어?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냐? 저 인간 돈 없어.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건 네 뱃속에 아기 나올 때까지 할부 안 끝날 예정이고 이 집도 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전세도 아니야. 월세라고 월세. 이젠 알겠니? 왜 내 위자료를 걱정했는지?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 다 사실인데. 정 못 믿겠으면 앞으로 살면서 지켜봐.
꼬박꼬박 네 아기 아빠 통장에서 이 집 월세 나갈 거고 차 할부값 나갈 거고 어떤 달엔 네 예비 시어머니 사치 비용도 나갈 거야. 그런 와중에 넌 육아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겠네? 아이 낳고 바로 일은 할 수 없을 테니까. 아기 아빠나 네 예비 시어머니가 도움이라도 줄 것 같지. 내가 살아봤는데 그럴 인간들이 못 되니까 기대도 하지 마. 그게 너한테 좋을 테니까. 예상대로 상간녀는 속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너까지 놓고 저를 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는 듯했지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었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상해졌고 남편이 나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말까지 왜 하는 거야? 이 사람 홀몸 아니라는 말 못 들었어? 당신은 모르나 본데 임산부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데.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가.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도 네 집안도 돈 없잖아. 거기에다 네가 소장도 아니고 직원일 뿐인데 내가 받게 될 위자료가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너하고 네 엄마 주머니 사정 내가 뻔히 아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 준비라도 할 거 아니야. 그까짓 돈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 그래, 뭐 외제차 팔고 이 집 내놓고 단칸방으로 옮기고 대출 좀 받으면 가능은 하겠다. 그러면 애 잘 키우고 잘 살아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악을 쓰는 남편의 뒤로 여전히 멍하게 앉아있는 상간녀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고선 시댁을 나왔네요. 다 들었지? 꼭 순산하길 바랄게. 진심이야. 아기 잘 낳고 이 남자랑 이 남자 엄마랑 잘 데리고 잘 살아. 불륜녀 딱지에 이혼녀 딱지까지 붙이기 싫으면 말이야. 그런데 네 생각처럼 쉽진 않을 거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저 남자고 저 남자 엄마고 데리고 살기 쉬운 사람들은 아니거든.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더 알아볼 것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변호사분과 함께 이혼만 진행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산부인과를 오갔던 흔적들, 제가 시댁에서 목격한 장면들로 유책 배우자는 쉽게 남편이 되었고 시모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죠. 시댁은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부터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지 만날 때마다 행색이 남루해지더라고요. 처음엔 차가 바뀌고 그 다음엔 시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엔 시모의 손에 자랑처럼 들고 다니던 가방이 사라졌죠. 이혼 확정까진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 인간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어 지겨운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통쾌했는데 더 통쾌한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전 남편의 외도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다름 아닌 상간녀를 통해 듣게 되었죠.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는데? 그게 그때 선임하셨던 변호사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왜? 이혼이라도 하게? 그 인간이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제 버릇 납 못 준다더니 저한테 한 그 방법 그대로 다른 여자 꼬셔서 만나고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면 병 아닌가요? 이제 보니 변호사 연락처는 핑계고 나한테 하소연하려고 전화했구나. 이렇게 되고 나니 쪽팔려서 어디 말할 데는 없고 그렇다고 조용하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요. 그 인간 휴대전화 뒤져서 그쪽 번호 알아냈어요. 그쪽은 내 마음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저 그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다고요. 상간녀의 말대로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또 그딴 더러운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아니면 상간녀와 재혼을 하면서도 그 더러운 짓을 멈추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죠.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전 남편이 쓰레기인 것은 진작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되려 상간녀의 이런 행동이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이야기나 늘어놓자고 전화질까지 했나 하는 마음에서요. 그 미친놈 좋다고 만날 땐 언제고 나한테 이딴 하소연이 하고 싶니? 너나 그 여자들이나 나한텐 똑같은 인간들이야. 내 가정 깰 땐 그렇게 당당하게 남편 관수 못한 내 탓이라더니 네 가정 깨지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정신 차려 이 상간녀야. 그래도 그쪽은 임신까지 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전 임신했는데 유산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눈물이라도 흘려줄까? 같은 여자로서 그거 참 안 된 일이다. 그놈이 참 죽일 놈이다. 안쓰러워하고 욕이라도 해줘? 사실 그렇게 해줄 거라 기대하고 전화했어요. 그쪽도 당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날 안쓰러워하진 않더라도 같이 욕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고요. 넌 진짜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나 너랑 잠깐 좀 싸운 친구 아니고 내 남편을 너한테 뺏긴 여자야. 우린 같은 처지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하소연은 나한테 하지 말고 네 친구한테나 가서 해. 알겠어?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상간녀는 열을 받긴 많이 받았는지 전 남편의 사무실로가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받은 모욕과 멸시를 받고는 지 남편의 사무실로가 난동을 피운 것이었죠. 그 덕에 중개사들에게만 소문이 쫙 나 있던 전 남편의 여자 갈아타기 이야기는 마침 사무실에 있던 말 많은 동네 아주머니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 남편은 어느 사무실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상간녀에게 주머니 속 먼지까지 탈탈 털리고 이혼당했다고 하고요. 일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신나서 잘 돌아다니더니 꼴 좋다고 생각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전 시모에게서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나란다. 잘 지내니? 아, 무슨 일이세요? 너는 복 나가게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니? 왜? 요즘 무슨 일 있니? 혹시 외롭거나 그런 거야? 할 말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빨리 하고 끊으세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아들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또 이혼했어. 아이, 그 빌어먹을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유산까지 해놓고선 그걸 우리 아들 탓으로 다 돌리면서 위자료까지 뜯어가지 뭐니? 전 시모는 제가 그쪽으론 소식조차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우는 소리까지 하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피식피식 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쪽 며느리였던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 알려줬으니까 그딴 거짓말 좀 그만하고 준비한 말이나 하세요. 더는 듣고 있기도 역겨우니까. 뭐? 역겹다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혹시 나랑 또 싸우려고 연락했어요? 아니. 내가 순간적으로 또 흥분을 했네. 미안하구나. 내가 전화한 용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다 잊었나 해서 전화했다. 너희가 그래도 10년 가까이 서로 정답게 만나고 살아왔는데 너도 사람이라면 미련이 남아있진 않을까 해서 말이다. 뻔뻔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감히 저에게 그 세월을 언급하며 미련이란 단어를 꺼낼 거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차라리 제발 내 아들과 살아달라고 매달렸다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이혼할 때보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감히 나한테 내 젊은 날의 세월을 들먹이면서 미련이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면이라고 했어요? 아줌마야말로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런 전화하면 안 되죠. 어디 위자료 뜯길 대로 다 뜯겨서 거지 다 된 아들을 들이밀 생각을 해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그 뻔뻔함이면 어디 가서 국어를 해도 먹고 살 테니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다리 위에 가서 구걸이나 하면서 사세요. 뭐야? 너 지금 구걸이라고 했니? 우리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졌다고 해도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딴 말을 해? 나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당한 게 워낙 많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험한 소리 듣기 싫으면 이딴 전화하지도 마세요. 본인 전화 차단했으면 그 뜻을 알아차려야지. 스토커도 아니고 번호까지 바꿔서 전화하는 건 또 뭐야? 한 번만 더 전화해서 헛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콩밥 먹게 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화가 나니 못할 말이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화는 이미 끊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말들을 후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저런 말을 들을 만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그 후론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이젠 완전히 그 사람들과 연을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처음 1년은 문득문득 올라오는 화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때론 화가, 때론 눈물이 흘러 저조차도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 힘든 시기 동안 시간에 모든 것을 맡기고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차가 되니 조금씩 익숙해지고 무뎌지더라고요. 이혼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정이 다 떨어지고 다신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운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라도 저에게 큰 상처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듯 제 상처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고 나머진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중 가장 큰 안식이 되었던 건 당연히 부모님이셨어요. 특히 엄마가요. 딸, 많이 힘들지?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기는 너 안 괜찮아. 연애를 짧게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짧은 것도 아니었잖아. 힘든 게 당연한 거고 지금 네가 겪는 그 모든 감정들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에선 감추지 말고 마음껏 힘들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도 돼. 우린 네 가족이잖아. 우리 앞에서 다 해야지 누구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겠어? 난 엄마 아빠 속상할까 봐 그러지. 엄마 아빠는